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조금씩 추위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8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경주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4도, 포항과 울진 2도, 영덕이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9도, 포항과 울진 10도, 경주 1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문단지에 유원시설을 조성한 투자업체가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을 달라며 경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경주시는 투자 유치 당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업체 측은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보문단지에 문을 연 한 유원시설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업체 간의 협약을 체결했고 1년여 만에 조성됐습니다. 유원시설이 개장한 뒤 업체는 지난 7월 경주시 조례를 근거로 투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경주시의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는 2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요청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투자 당시 협약서에는 행정적 지원 이외에 재정 지원 약속은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상 보조금 지급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 유치 당시에는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재정적인 사항은 언급된 사실은 없고요. 단 업체 측에서 이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보조금 요청을 거부하자 업체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상대로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보다는 관련 조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권리와 의무도 서로 가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재정적인 그 부분에서 없다고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 조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경주시는 조례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경상북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기업 투자 유치 이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규모는 모두 11건에 287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는 사상 처음으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태풍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농촌 정비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어제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철강공단을 찾아 산업 현장으로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 대란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에서 1,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포항에서만 경찰 추산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계투쟁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도로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 철강산단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선 원 장관은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뭔가 새로운 타협안을 하나 제시하던 그 사례는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다른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 도동항에 접안하는 여객선 안전을 위해 2024년 3월까지 79억 원을 투입해 부두 길이를 30m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동항 부두는 117m로 지금의 선플라워호보다 2m 큰 써니스트호가 내년 상반기 취항하는 데다가 강릉 노선을 운항하는 시스타 3호와 동시에 접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청은 부두를 연장하면 새 여객선과 기존 여객선이 동시에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정부 지침과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실내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충청남도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방역 체계에 차이가 생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명 선으로 다소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거나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계는 마스크 해제 논의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다 해도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트윈데믹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체감상 한 달 전에는 주간에 한 일주일에 한 3명 심각제 나왔다면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최소 3명에서 많게는 7명, 10명까지 확진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걸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2주 전 10명에서 20명 정도였던 대구 경북의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2주 사이 3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유행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 이식 환자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응급실에 중증 폐렴으로 오거든요. 마스크를 써서 나를 감염 안 시키는 것이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상북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에서 460명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망자 숫자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48명대에서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동시에 보면 아직까지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부분이고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일정 시기 유지해야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지역별로 방역 체계를 달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3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던 제25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공식 행사가 코로나19 예방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일출 명소인 호미곶에 수십만 명의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고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까지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부를 통제합니다.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항 호미곶 광장과 스페이스워크, 이가리닷 전망대의 일출 장면을 3원으로 연결해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관계 인구, 생소한 단어지만 인구 소멸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주목해야 할 개념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지로 경북을 자주 찾다가 시간이 흘러 생활 거점을 경북에 만들거나 아예 영구 정착까지 결심하는 인구를 뜻하는데요. 당장 경북으로 와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관계 인구를 꾸준히 늘리는 전략이 인구 소멸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주소지 이전 중심의 인구 대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신 관광이나 휴양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먼저 느끼고 이 가운데 정착까지 결심하는 이른바 관계 인구에 주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먼저 관광객이 경북을 자주 찾도록 유인책을 발굴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주조차도 사실은 당일 여행객들이 와서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경북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인구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숙박 관광 인구가 폭넓게 분포해야 하지만 경북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갖고도 당일치기 여행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가운데 이틀 이상 숙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제주, 부산, 강원, 동해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을 관광객들이 손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통합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호텔 이외의 나머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숙박 품질. 출산율과 노후 대책에 집중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관계 인구 유입 대책을 비롯해 지역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청을 찾은 나경원 부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어디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좀 더 상상력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상북도 인구 위기도 극복하고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 경북형 인구 유입 모델을 선보였던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이라는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또 한 번의 묘수 찾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항시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3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도 등 공익형 일자리와 물품의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 알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포항 시니어 클럽 등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또 내년 1월 9일부터는 20일까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에 종사할 어르신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지역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에 174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네이버에 이어 내년에는 위메프와 쿠팡 등의 도내 전통시장 300여 점포를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새마을회 1,376만 2천 원, 울진 삼원 PCB 주식회사 김옥수님 1,000만 원, 경주시 황성신문 1,000만 원, 울진 해동개발기술공사 주식회사 500만 원, 울진 성원 ENC 500만 원, 울진 불교사암연합회 500만 원, 울진 제2020 세종호 선주 300만 원, 울진 대경에스코 주식회사 300만 원, 울진 태흥금속 주식회사 300만 원, 울진 거산조경 주식회사 200만 원, 경주시 한의사회 100만 원, 더 리터 울진점 100만 원, 울진 명도 ENC 주식회사 100만 원,
울진경찰서 직원 일동 100만 원, 울진국도건설 주식회사 100만 원, 울진군 바르게 살기 운동연합회 50만 원, 울진 양봉장목회 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회 50만 원, 울진군의회 50만 원, 울진군 청년회의소 30만 원, 울진군 청년연합회 20만 원, 울진농업회사법인 대성주식회사 2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1리 이정부님 10만 원, 울릉군 서면 더덕도매상회 서종수님 10만 원, 울진군 김운선님 10만 원, 울진군 남상봉님 10만 원, 울진군 울진읍 박정희님 10만 원, 울진군 지체장애인협회 10만 원, 울진연예인협회 10만 원, 울진군 우진다우회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을 두고 전국농민회 경북도 연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반농민적 권력 노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은 심각해지는 농업 문제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국회와 짜고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오히려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새농민중앙회 등은 책임 경영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농협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경북체육회장 후보자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접 전화 통화나 문자, SNS, 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고 가족이나 제3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도 둘 수 없습니다. 경북체육회장 선거는 김하영 초대 민선회장, 김전두 전 경산 상공회의소장 입하전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조금씩 추위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8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경주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4도, 포항과 울진 2도, 영덕이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9도, 포항과 울진 10도, 경주 1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